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 화재 랩. 자, 제 18강으로서 화재 풀림과 화재 성상 중에서 난류 확산화염의 성상과 화염의 간이 복사율 계산법에 대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시험 기간이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또 중간시험이다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많은 내용 공부했죠. 자, 그 내용 중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화재 풀림의 특성값을 고려한 정식화, 새로운 식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상승기를 우리는 화재 풀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차원 발열 속도가 등장했고 온도와 유속을 계산하는 방법이 등장했죠. 그리고 정식화 시켜 나가는 쪽에는 실제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례, 예를 들자면 밀도가 바뀐다든지, 밀도가 이제 수직으로는 계속 바뀌다 보니까 수평적으로는 바뀌지 않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호화스 변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내용을 호화스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질량 보존식, 운동량 보존식, 에너지 보존식을 우리가 계산해서 그 상사 법칙을 이용하여 우리가 각종 식들을 정식화 시켜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첫 번째 화재 풀림에 관한 상사 법칙. 상사법 Z분의 B는 0.13. 기하학적 상사가 되겠죠. 또 델타 T와의 관계, 유속과의 관계. 속도니까 운동학적 상사가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사 법칙, 차원 해석, 무차원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화재 풀림의 유량을 우리가 mzet으로 해서 0.08의 발열 속도 Q의 3분의 1승에 제세 3분의 5승 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스텝 3으로 해서 가상점유량과 화염의 복사 내용을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목적으로서는 첫 번째, 가상전멸원과 온도와 유속의 수평분포입니다. 수평분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기 연행에 미치는 기류의 영향과 무한선열원상의 화재 풀림. 그리고 난류 확산화염의 성상과 공기 연행과 화염의 높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화염으로부터의 복사율을 계산하는 간이법.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용어로서 가상전멸원이라는 것이죠. 가상전멸원. 자, 실제 화원은 일정한 크기가 있다 보니까 점으로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죠. 따라서 가상전멸원을 도입합니다. 가상전멸원 도입하는 거. 그리고 가상전멸원을 도입하는 위치는 Z은 Z 플러스 가상전멸원 Z0. 이렇게 우리가 그 식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MP식에다가 자, 0.08Q의 3분의 1승에 Z의 3분의 5승인데 Z 대신에 Z 플러스 Z0로 해서 실제 여론 및 혹은 위쪽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가상전멸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가상전멸원 이론이 점유로 되어 있는 전멸원 이론이 잘 성립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식의 아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여러분, 가상전멸원 잘 계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상전멸원을 계산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토마스가 가장 선두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풀림 확대를 15도로 확대되는 것을 평가하고, 그렇지만 제제로는 화염면의 항상 아래쪽에 있다. 그래서 제제로는 항상 0보다 큰 것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상전멸의 위치가 화원 치수뿐만 아니라 발열 속도와 위쪽일 수도, 위쪽 다시 말해 제제로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례로서 츠코스키는 화원 치수, 그리고 헤기슈타는 발열 속도와의 관련을 두어서 제제로가 0보다 작을 가능성도
연구자로서 발표를 했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가상 전멸론 이론, 요 토마스 지코스키 헤기슈타드에 대한 내용들 꼭 여러분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 예제를 한번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열 속도 Q가 1000kW, 직경이 D가 1.0m인 원형 화원상의 화재 풀림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이거죠. 가상 전멸은 거리 제제로를 어떻게 구할까? 자, 이거는 우리 가상 전멸의 이론, 아까 그 시기죠. 실제론이 있다고 한다면 실제론보다 가상 전멸은 밑 혹은 위 쪽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헤기슈타드의 식을 이용하면 제제로는 1.02 D에 0.083의 발열 속도의 5분의 2승. 자, 이렇게 해봤더니 마이너스가 등장했다. 자, 마이너스 등장했다는 얘기는 그 우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론보다 위에 가상 전멸이 존재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8m에서의 화재 풀림의 유량을 구하시오. 자, 요 얘기도 마찬가지로 0.08에 1000의 3분의 1승에, 그죠? 발열 속도의 3분의 1승의 높이 8.0 마이너스 0.3m의 3분의 5승 하면 24.0kg/s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제제로가 0보다 작을 가능성도 많이 나온다. 항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원의 크기와 비교해서 발열량이 큰 경우에는 제제로가 0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자, 여러분들 제제로 구하는 방법, 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온도와 유속의 수평 분포가 되겠죠. 수평 분포, 정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수평으로 분포하는 것은 우리는 가우스 분포인데, 이 분포하는 것은 호와스 변화를 통해서, 가우스 분포 형태를 통해서 같이 익스포넨셜 지수식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2의 마이너스 베타 2의 에타 2로 표현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베타 2는 0.9, 베타의 제곱은 0.9가 되고 B분의 R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요게 호와스 변환의 지난 17강의 강의 호와스 변환 내용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온도와 유속의 수평 분포, 그 중에서 또 유속이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호와스 변환에서도 익스포넨셜 지속 함수인데 D 마이너스 에타 2의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B분의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17강 강의를 여러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화원 바로 8m의 위치에서 수평 방향으로 1m 떨어지는 위치에서의 온도 상승과 유속을 계산하시오. 단 발열 속도 Q는 1000kW의 화원.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우리는 Z분의 B는 0.13, 델타 T0는 또 W0는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구하고 다시 델타 T는 자, 델타 T0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2의 B분의 R의 제곱으로 우리가 넣어주게 되면, 자,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주게 되면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1m를 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2m를 구할 수 있겠죠. 자, 1m를 구하고 2m의 경우에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가 0.13, 델타 T0는 80K, W0는 5.9m/s. 자, 델타 T와 W는 기본적으로 아까와 같이 우리는 구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호와스 변환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2.9 켈빈 0.15 m/s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식들을 전부 주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관계식들을 잘 활용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스프링쿨러의 작동 시간 예측, 또 감지기 작동 시간 예측까지도 우리가 전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화재 풀림의 공기현행에 미치는 기류의 영향과 무한 선열원상의 화재 풀림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풀림이 그야말로 바람이 없는 상태 내에서 아주 정확하게 상승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지만, 실제 화재 현상을 보게 되면 개구가 열려 있다든지 아니면 유리가 깨짐으로 인해서 기류가 들어옴으로써 풀림이 휘어지는, 경사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퀸티레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바람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2~3배 정도로 차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도 앞으로 우리 연구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연구할 분야가 되겠죠. 자, 이미 각종 중요한 논문지를 보게 되면 화재 풀림의 경사되는 부분은 특히 터널 부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벡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형태로 이동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은 간이하게 아주 청정한 날씨를 고려하고 있지만 바람이 부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무한 선열원, 좀 전에는 점열원이라고 배쳤죠. 점열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제로가 중요했고, 이번엔 선열원을 공부하겠습니다. 무한 선열원이란 화원이 띠 상태로 가늘고 긴 경우 화재 기류의 이론 전개를 위한 방법으로 면적이 없고 무한히 긴 것으로 가정하는 열원이 되겠습니다. 자, 시가지 화재 같은 것도 이건 일본에서 하는데요. 자, 이렇게 선처럼 화재가 발달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산림 화재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선열원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선으로 연결되는 선열원 화재를 우리는 무한 선열원이라고 우리는 이론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무한 선열원상의 상승 기류의 온도와 유속 분포를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우스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온도 변화는 무차원 발열 속도의 3분의 2승, 유속의 변화는 무차원 발열 속도의 3분의 1승을 두는 것과 같지만, 차원이 다른 것은 풀림의 수평 단면적은 높이 제세 비례하고 단위 길이당 발열 속도, 다시 말하자면 킬로와트 퍼 제곱미터가 아닌 킬로와트 퍼 미터로 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차이점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A젯을 면적을 제세 제곱으로 두어서 루트 G 제세에 있는 G의 2분의 1승과 2분의 4승을 더함으로써 2분의 5승이 되었지만, 지금은 미터로 계산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젯을 G 제세 2분의 1승과 제세 2분의 2승, 다시 말하면 이 제세 2분의 3승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2분의 5승과 2분의 3승의 차이를 2분의 1에 플러스 1을 더함으로써 이 관계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식은 다시 CP 로우 무한대 T 무한대 루트 G는 1120에 해당되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계산하면 2분의 3에 3분의 2승, 그럼 1승이 되겠고, 이것이 다시 가게 되면 온도 변화는 무차원 발열도 3분의 1승에 제세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D 같은 경우도 다시 이 3분의 1승을 각각 곱해주게 되면 2분의 3승에 3분의 1승 곱해주면 2분의 1승이 되겠고, 따라서 G젯은 3분의 1승에 비례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는 제세 2분의 1에 제세 2분의 1을 서로 나눠주게 되면 유속은 Q의 3분의 1승으로
우리는 비례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t 무한대면 델타 t는 q의 발속도의 3분의 2승의 제세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하고 유속은 q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로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것을 실제 온도 측과 유속 측 그리고 열원으로부터 높이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델타 T0는 제세 마이너스 1승에 비례하고 있고 유속은 높이에 따라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점여론과 선여론과의 차이점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난류 확산 화염의 성상과 공기연행과 화염의 높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 화염의 원리에 대해서는 자, 주로 피크의 법칙에 따르게 되어 있고, 피크의 법칙이라는 것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법칙에 지배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촛불은 왁스가 용해가 되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심지로 이동하고 왁스가 기회되면서 확산하는 화염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측류 확산 화염, 난류 확산 화염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측류 확산 화염은 분자 확산에 의한, 난류 확산 화염은 에디에 의한 확산 화염. 자, 그래서 화재에서 화염 거동을 지배하는 두 가지 인자는 난류와 부력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이 측류와 난류 화염의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측류는 촛불이 거의 변화가 없죠. 자, 측류 확산 화염. 자, 일반적인 화재, 액면 화재, 플루 화재 같은 경우는 난류 확산 화염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화재는 측류보다는 난류 확산 화염으로 단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난류 확산 화염을 성상을 보게 되면, 자, 이것은 맥카프리의 실험 결과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연속 화염 영역, 항상 화염이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간헐 화염 영역, 화염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구간. 자, 아예 화염이 없는 부력 풀림 영역,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화염 영역, 간헐 화염 영역, 부력 풀림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난류 확산 화염의 성상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화재 시 화염은 열분해, 파이로시스라고 하는 열분해의 공기 중으로 방출된 가연성 가스와 주변으로부터 공기가 혼합되는 확산 화염으로, 그 확산은 분자 확산이 아니고 난류의 와류에 의한 확산이다.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서 분자 확산이라는 것은 분자의 진동, 회전과 병진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좀 느린 확산인데 비해서 난류 확산은 와류에 의한 확산으로 상당히 상대적으로 빠른 거죠. 또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소위 에디라고 불리는 것들이 발생하는 거고, 자, 그래서 난류 확산 화염은 다시 또 세 가지로 나눠진다. 항상 화염이 있는 구간, 간헐적으로 있는 구간, 화염은 없지만 연기층만 있는 구간, 풀림 영역. 그래서 이 내용은 연속 화염 영역은 화염면 가까이 항상 화염이 존재하는 영역. 또 간헐 화염 영역은 화염의 존재와 소멸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영역. 부력 풀림 영역은 상승 기회만이 있는 영역. 자, 요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요 세 가지에 대한 성능을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공기 연행과 화염 높이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연속 화염 높이, 항상 화염이 존재하는 영역에 대응하는 높이, 또 그리고 간헐 화염 높이. 이것은 최고 화염 높이와 같은 의미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간헐 화염 높이는 최고 화염 높이지만 이 높이가 계속 바뀐다 이거죠. 평균 화염 높이, 간헐 연속 화염 높이와 간헐 화염의 평균. 그런데 실험에서 간헐 화염 높이와 평균 화염 높이가 대체적으로 일정히 나타난다고 실험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속 화염 높이, 간헐 화염 높이, 평균 화염 높이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계산하는 발열 속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기연행과 화염 높이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화염에 선다는 화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이 종료하는 점. 자, 이거 확산화염이죠. 그리고 가연성 가스의 방출량과 동시에 화염의 부력이 야기하는 상승기류에 해당하는 주변 공기 양에 의존한다는 거. 그리고 운반된 공기는 전부 유효하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화염에 연행되는 공기량은 화학 양론적 공기량에 비해서 상당히 과잉이 된다 이거죠. 실제 필요한 것보단 더 많은 것들이 모이게 된다. 자, 스티어드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선단 높이까지 연행되는 공기량은 화학 양론적 공기량의 4배 정도에 달한다. 다시 말하자면 실제 필요한 공기량보다 4배 정도가 더 많은 잉여 공기량들이 모여든다 이겁니다. 자, 요 내용, 요 4가지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화학 양론이라는 거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학 양론이라는 용어는 언뜻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은 반응에 관여하는 양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정해져 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골격 방정식이 있고 화학 반응식이 있다고 한다면 나트륨 분자에 2몰에, 자, 산소는 2몰에, 또 수산화트륨은 2몰, 또 1몰에 수소. 자, 이런 것들이 몰 단위로 전부 필요한 몰들이 정해져 있다. 여기에 아무리 많은 나트륨량이 있고 아무리 많은 수량이 있어도 이것들이 반응에 한해서는 정해져 있는 식에 따른다 이거죠. 자, 이거 바로 화학 양론이고 화학 양론 계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질량과 부피, 몰, 이 개념도 밀도와 분자량과 몰 농도를 이용하여 우리는 서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연소 시에 연소 생성물을 계산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기 연행량을 유도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mzet을 구하는 기본 방법에서 다음과 같이 Q의 발열 속도의 3분의 1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다시 mzf로 바꿔준 거죠. 자, 요 내용은 다시 또 Q제곱의 3분의 1승은 요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을 각각의 식에 좌상단에 있는 식에 각각의 역수를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없어지게 되고 요 내용은 다시 CP의 T무한대의 Q의 mZF는 무차원 발열속도의 3분의 2승에 마이너스 3분의 2승에 비례하게 된다. 자, 마이너스 3분의 2승 나오는 과정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3분의 1을 더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오는 과정,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썬툰의 법칙. 자, 연소에 소비되는 공기량당 발열량은 연료의 종류에 의하지 않고 일정하다. 자, 무차원 발열 속도의 CP라는 것은 정압비열이죠. 정압비열의 로우 무한대의 T 무한대 루트 G는 1120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제세F의 2분의 5승, 좀 전에 나왔던 식이죠.
자, 이것은 일정하다. 자, 화재 직경 D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제대프 대신에 D에 2분의 1을 써주고 다시 또 분모에 2분의 5승을 써주게 되면 같은 식이 되니까 다음과 같은 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또 Q D의 무차원 발효속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D의 ZF는 무차원 발효속도의 5분의 2승에 비례한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화재 직경 D를 대표 1위로 하는 무차원 발효속도의 5분의 2승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것은 ZF의 D의 2분의 5승으로 곱해준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다음과 같이 D분의 ZF는 QD의 무차원 발효속도의 5분의 2승에 비례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공기에는 그 화염 높이를 하게 되면 자, CP의 P 로우 무한대 T 무한대 루트 G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자, 요 내용은 D의 2분의 5승의 Q는 다음 페이지의 그래프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염 높이는 화원의 치수에 따르지 않고 발열 속도의 5분의 2승에 비례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D분의 ZF는 D분의 Q의 5분의 2승인데 D가 없어짐으로써 결국은 ZF는 발열 속도의 5분의 2승에 비례한다. 자,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모든 화염 높이에 대한 것들은 전부 직경의 2분의 5승의 발열 속도에 상당히 이것으로 모든 높이가 결정된다. 토마스의 식이라든지 또 페이스, 맥카프리 식들이 전부 일정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우리가 화염 높이 실제 실험을 했던 사용들을 보게 되면 즈코스키의 평균 화염 높이는 다음과 같이 무차원수일 때는 QD가 1보다 작을 때는 다음과 같은 식, 무차원 발효속도가 0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은 식. 자, 여기서 다시 또 1100 CP T 로우 무한대 T 무한대 루트 G를 1120이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킬로와트를 바꿔줄 때는 다음과 같이 결국 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헤기슈타드의 평균 화염 높이는 D분의 ZF는 15.6N의 1.5분의 1승의 마이너스 1.0인데 N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이고 무차원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화학 양론적 공기 연료 비와 델타 HC 연료의 연소열, 결국은 연료의 연소열과 양론적 공기 연료 비는 3000kJ per kg, 연료에 의하지 않고 3000kJ per kg, 썬톤의 법칙입니다. 썬톤의 법칙. 자, 그래서 D분의 ZF는 15.6 N 5분의 1의 1.02는 다음과 같이 D분의 ZF는 0.23의 D분의 Q의 5분의 2승 마이너스 1.02 식으로 다시 쓸 수가 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실제 그래프로 나타내서 각종 액면 화재 데이터들을 취합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맥카프리 실험에서의 화염 높이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설계에서는 화염 높이 예측을 해서 다시글 열전단으로 갖고 오게 되는데 열전단을 갖고 오는 연속 화염 높이와 간헐 화염 높이는 발열 속도의 5분의 2승과 발열 속도의 5분의 2승으로 연속 간헐로 나타내고 있고, 따라서 이것들이 주로 연속 화염 높이일 때는 800에서 900도씨, 간헐 화염 높이일 때는 300에서 400도씨,
일반적으로 연속 화염 높이만 우리가 복사에 관계를 많이 시키지만 간헐 화염 높이도 300에서 400도씨에 해당되기 때문에 복사열 계산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류 중심 축상의 온도 그리고 화염 높이, 연속 화염 높이일 경우는 대략 8,900도, 간헐 화염 높이, 에 따라 풀륨 높이에 따라 온도의 변화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높이와 발열 속도의 5분의 2승에 상당히 관계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밀도 얼마일 액체 연료를 직경 얼마 이상의 용기에서 연소시킬 때의 발열량이 것은 마이너스 델타 H죠. 30메가줄 per 킬로그램이었고 액면 강화 속도가 4mm per 분이었다. 단위 면적당의 발열 속도는 얼마인가? 단위 면적당의 발열 속도. 자, 이거를 구하려면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등장하죠. 액면 강화 속도. 이것은 주로 액면 화재에서 연소 속도를 나타내는 기본 용어입니다. 그리고 발열 속도는 발열량에다가 연소 속도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해주게 되면, 자, low A V의 발열 속도를 곱해주게 되면 2000kW per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동일하게, 자, 동일한 문제인데 이 화원에 대해서 무차원 발열 속도와 용기 직경 D의 관계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자, 이것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무차원 발열 속도는 다음을 쓸 수가 있고,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2분의 파이 D의 제곱,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죠. 자, D의 제곱이 있고 D의 2분의 5승이 있으니까 이것은 D의 2분의 5승 마이너스 D의 2분의 4승, D의 2분의 1승이 되겠죠. 따라서 D의 2분의 1에 1.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용기 직경의 증가와 Q D의 무차원 발열 속도는 감소한다. 네, 다음은 질코스키식에 따라 용기 직경과 화염 높이의 관계식을 도출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것은 뭐 특별히 다른 어려운 것인 내용이 아니고 주로 지수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D의 3분의 1승과 2분의 1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D의 3분의 1, 또 D의 3분의 2승과 2분의 1승을 고려하면 D의 5분의 1로 가볍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화염으로부터의 복사율 계산법.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사율 계산하는 것은 화재 확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사율 계산법. 우리는 지난번에 열의 이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디테일한 내용을 공부했지만 이 내용을 액면 화재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해 봄으로써 간이식과의 관계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열복사의 관점에서 보면 CO2나 H2O 같은 복사성 기체와 복사 흡수 가스, 일반적으로 농도에 의존하나 시료 흡수 가스로 주로 실험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염의 복사 흡수 가스 실측시 전반적인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죠. 자, 요 내용을 이용해서 화염의 복사율은 F는 2의 1의 1-2의 마이너스 KFL 복사 흡수 가스 그리고 화염의 평균 광노장 길이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실제 복사열 전달 AF라는 것은 F의 시그마 T의 F의 4승. 자, 스테판 볼츠만 법칙이죠. 자, 평균 광노장이 아닌 화염의 직경
D를 이용하여 나타날 경우에는 EF는 1-2의 KF의 베타 D. 자, 그리고 액체 연료 등의 화염 복사율은 주로 호텔의 해석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연료 용기의 직경 D가 0.2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류연료들이 지배적이 되겠고요. 0.2보다 큰 경우는 복사연료들이 지배적이다. 자, 이런 경우 연소 속도 예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화염의 복사율을 계산합니다. 복사율은 아까 있었던 1-2의 KF 베타의 D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소 속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M의 2'은 델타 HG의 EF의 시그마 TF의 포승. 자, 이건 다시 오른쪽까지 쓸 수가 있겠고, 만약에 D가 무한대로 커지게 되면 2의 마이너스 무한대 0에 해당되니까 M 무한대는 마지막 남는 델타 HG의 시그마 T의 포승, F 포승이 되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은 결과적으로 M은 2'은 M 무한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KF 베타의 D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속도. 그리고 우리가 지식상에서 공부했던 램버트비의 법칙. 자, 이거는 DI는 마이너스 KI DX로 표현될 수가 있고, 이건 여러분 14강을 잘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램버트 비의 법칙이 성립하는 그 과정,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디테일한 설명은 14강을 꼭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I는 I0 2의 마이너스 KX 램버트 비의 법칙이 또 등장한다. 자, 그리고 화염로부터의 복사율 계산법. 요 교재에 있는 요 내용이 실제적으로 기화열과 연소열, 밀도, 연소 속도, KF 베타, 또 KF 화염 온도.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매우 중요하니까 요 내용 책자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례로서 헵탄을 직경 D인 용기에 넣어서 연소시켰을 경우에, 만약에 용기 직경이 2m와 3m 된 경우에 화염 복사율은 얼마인가? 자, 여기 교재에 있는 연료가 있고, 밀도, 기화열, 연소열. 자, 이런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2m인 경우, 3m인 경우. 자, 그래서 각각 그 주어진 문제에 따라 실험식들, 이런 내용을 이용하여 우리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연료들은 대부분 다 있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용기 직경 2m, 3m 될 경우에 발열 속도는 각각 얼마인가? 자, 발열 속도는 다음과 같이 연소율의 연소 속도에 복사율의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화염로부터의 복사율 계산법은 우리가 8강에서 상당히 디테일한 공부를 했습니다. 완전 확산면의 의미, 그리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자, A1에서의 화염이 A2와 A3, A4에 미치는 복사항도 I는 얼마인가? 자, 이건 완전 확산면 이론에 따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었죠.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은 d 오메가는 반지름의 제곱의 면적.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8강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8강 꼭 공부해 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A1에서 A2에 들어가는 입사되는 복사를 계산하려면 우선 1차적으로 입체각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입체각이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60도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자, 90도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D오메가2는 R2분의 자, 5의 제곱에 A2 1의 코사인 30도니까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이건 3.46 10의 마이너스 2의 스타라디안.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A3인 경우, A4인 경우.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A2, A3, A4에 대해서 D오메가를 전부 다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이번에는 생략을 하니까 제 8강을 꼭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알고 간이 계산받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수직인 경우에는 코사인 0도가 되겠고 이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오메가 3. 자, 또 만약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 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코사인 0도. 그래서 D오메가 4도 마찬가지로 5의 제곱에 1 곱하기 코사인 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AP는 거꾸로 A2에서 A1을 바라봤을 때 수직인지 아닌지를 또 봐서 수직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수직으로 만들어주는 코사인 60도를 또 곱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일단은 각각에서 우리가 전부 계산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8강 이걸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는 화염으로부터의 복사율 간이 계산. 지금은 상당히 복잡하게 계산했지만 이번에는 Q2 프라임 연류속이죠. A분의 Q. 자, 이거는 Q2 프라임은 4파이 R2분의 자, XF 열 손실률, QF 발생열. 자, 입사 연류속 Q가 있는 경우에 자, 만약 R분의 대문자 R이 4인 경우에는 양원 예측 결과가 나오지만 R분의 R이 2분의 1이나 4보다 적은 경우에는 계산 결과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간이 계산을 해서 우리는 복잡한 계산을 하기 전에 간이하게 대략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화염의 중심에서 다음과 같은 거리가 되어 있는 경우 복사 연료속은 얼마인가? 발효 속도는 Q는 2000kW, XF는 0.3이라고 했을 때 얘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4와 3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거리가 등장하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4고 5분의 4로 0.8이 되겠고 따라서 90도가 아니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고 그렇게 되면 1.53kW per 제곱미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18강은 여러분 중간 시험 때까지 보는 범위로서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공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가상전멸함과 온도와 유속의 수평 분포를 우리는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뭘 통해서? 호와스의 변환을 통하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 선열원상의 화재 풀림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었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곱으로 나오는 경우와 제수로 나오는 경우를 해서 T 무한대면 델타 T는 무차원 발열 속도의 3분의 2승의 제세 마이너스 1승, 유속은 발열 속도의 3분의 1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리 확산함의 성상과 공기 현행과 화염 높이. 자, 연속 화염 영역, 간헐 화염 영역, 부력 풀림 영역에 대한 의미. 그리고 난리 확산함의 성상과 공기 현행과 화염의 높이. 자, 공기 현행의 유도, 선턴의 법칙.
그리고 난리 확산염의 실험식들이죠. 즈코스키, 무차원수로 나타나는 경우, 또 발열 속도로 나타나는 경우. 자, 그래서 1120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또 무차원 발열 속도, 무차원수로 나타나는 경우. 또 헤기슈타드의 평균 화염 높이는 D분의 ZF는 0.23의 D의 Q의 2분의 5승의 1.02로 된다. 요 돼가는 과정, 요 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3000kJ/kg. 자, 이거는 이제 선트리 법칙으로서 모든 액면 화재에서 가연물의 종류 관계없이 R분의 델타의 지시는 3000kJ/kg입니다. 이건 아주 나중에 우리가 연소열 계산, 또 이 화재로 인한 각종 생성물, 또 발열 속도 계산 아주 중요하게 잘 사용됩니다. 또 난리 확산염의 성상과 공기현행 화염 높이, 특히 메카프리 실험인 우리 건축 화재에서 많이 이용되는데요. 이것은 화염 높이와 더불어서 열 전달 계산에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화염 높이는 발열 속도로 관계식을 맺어주니까 우리는 이 발열 속도를 이용하여 또 거꾸로 온도 열 전달 계산까지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그리고 화염으로부터의 복사열 계산법. 자, 액면 화재 또 복사 흡수 개수를 이용하는 거, 또 이 직경 D를 이용하여 나타내는 거, 그리고 스테판 볼츠만 법칙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화염으로부터 복사를 계산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해서는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하는 여러 방법이 있었죠. 또 형태계수란 것도 우리가 곱할 수가 있었고, 지난번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간이하게 계산하는, 아주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이거죠. 한계. 그 한계까지를 여러분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18강을 다 마저 해왔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간시험 범위가 되겠고, 다음 제19강에서는 이제 축상온도의 유속, 그리고 천장에 충돌하는 화재 풀림을 통하고, 마지막으로 예제와 관련 법령을 통하고 우리는 그 다음 착화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도 굉장히 추워졌죠?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말고 공부 잘 해서 좋은 성적 나타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